안녕하세요. 영상본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많이 힘드시죠? 우리 모두에게 빨리 마스크 없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봄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며 회계원리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회계를 이용하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 이용자들에 대해 이해하고 회계 정보의 중요한 질적 특성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회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회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돈을 받으면 기입하는 용돈기입장, 그리고 부모님이 매일매일 쓰시는 가계부 등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회계를 만나는 단순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회계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어질까요? 맞습니다. 회계가 사용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곳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이해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 전달하는 것이 바로 회계라고 합니다. 예전 장부에 기록하는 부기라는 개념보다 좀 더 확대된 것이 바로 회계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회계가 사용되어지는 기업은 어떤 경제활동을 할까요? 첫 번째, 재무활동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운영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와 같이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오거나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이러한 활동을 우리는 재무활동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금을 끌어오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투자활동입니다. 이는 기업의 여유자금, 즉 당장 필요하지 않는 자금을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부동산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등등 자금을 투자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건물이나 기계장치, 비품 등을 구입하는 활동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업활동이 있습니다. 이 영업활동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주된 활동으로 기업의 목적, 그렇죠. 바로 이윤 추구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지요. 이러한 기업의 활동들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회계 정보 이용자로 보며 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며 외부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밖, 즉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부 이해관계자에는 대표적으로 경영자와 종업원이 있습니다.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도 수립하고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 정보를 많이 이용하겠지요. 또한 종업원은 내가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가, 또한 미래 승진과 복지에 대한 전망이 어떨까 등을 판단할 때 이러한 회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는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는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기업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법적 규제를 하는 정부, 기업의 상품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 그리고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고객,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인 경영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내년 계획을 짤 수 있고요. 또 내부 이해관계자인 종업원은요.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올랐으니 우리 임금도 협상이 가능할까 등의 정보를 예측할 수 있겠지요. 외부 이해관계자인 투자자는요, 이 기업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라는 투자의 안정성, 그 기업의 성장성 등을 평가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정부는요, 이 기업의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등에 대한 정보를 회계정보에서 찾을 수 있지요. 그리고 공급자들은 재료를 이 기업에 납품을 했는데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기업일까? 판단하는 데 기업의 회계정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인 경영자, 종업원, 그리고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정부, 공급자, 그리고 고객, 이렇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지요. 자, 경영자는 현재, 미래, 경영 환경하에 얼마나 경쟁을 잘할 수 있을까? 자, 종업원은 미래 승진, 복지에 대한 전망이 얼마나 좋은가 등의 판단을 하는데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내부 이해관계자.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 투자자에는요, 주주와 채권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이지요. 즉, 그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여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 정보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 채권자는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즉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요.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이 기업이 지급할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가 바로 회계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바로 회계 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업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게 기업의 회계 정보라고 했지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는 공급자와 고객이 있었죠. 공급자는 기업의 대금을 잘 회수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기 위해 이 회계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했고요. 고객은 품질과 디자인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가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외부에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했지요. 이제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회계 정보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회계 정보는 앞서 다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러한 회계 정보는 어떠한 것이 좋은 정보인지 그 질적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목적 적합성이 있습니다. 이는 회계 정보를 의사결정을 할 때 이용하였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정말 큰 차이를 가져다주는 정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적합성에는 첫 번째, 예측 가치가 있습니다. 예측 가치란 미래의 경제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정보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정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피드백 가치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등에 대해 기대했던 기대치를 뒷받침해 줄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시성이 있습니다. 이 적시성은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이용되려면 그 정보가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시, 즉 제때에 제공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의사결정이 끝난 후에 제공되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목적 적합성에는 세 가지 회계 정보의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두 번째, 신뢰성입니다. 좋은 정보란 그 정보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이것은 거래나 사건에 알맞은 특정 방법과 표시 방법을 사용하여 사실대로 충실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객관적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바로 중립성입니다. 회계 정보는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하거나 유리하게 작성되어서는 안 되며 중립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분식회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기업의 이익을 과대 표시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록한 경우 투자자나 공급자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회계 정보는 꼭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업의 중요한 그 회계 정보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구분과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봅시다. 형성평가 1. 회계 정보 이용자 중 외부 이용자와 내부 이용자를 구분해 보자. 자, 주주. 외부 이해관계자였나요? 내부 이해관계자였나요? 예, 맞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였죠? 자, 종업원. 내부 이해관계자였습니다. 기업의 내부에 있는 사람이죠. 정부. 정부는 외부 이해관계자였습니다. 자, 경영자는요? 기업의 네, 맞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였고요. 마지막으로 공급자는요? 기업의 외부에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였습니다. 이 문제를 푸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셨죠? 자, 그럼 오늘 공부 정말 잘하신 겁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회계의 질적 특성은 자, 봅시다.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이용되려면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알맞은 때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무엇이 있었나요? 자, 맞습니다. 적시성. 목적 적합성의 특성인 적시성이 있었죠. 다들 잘 맞추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회계의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자,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중립성이었죠. 회계 정보는 그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표시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회계 어렵다고 하지만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꼭 필요한 과목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항상 경제를 바라보는 똑바른 시선을 갖춘 우리 명품 특성화고 영상고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